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다린다.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최대 재벌인 리나트 아흐메토프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아흐메토프 회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상상 이상의 손실을 봤음에도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했듯 우크라이나의 숨은 영웅들이 힘겨운 시기에 큰 힘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아흐메토프는 광산업, 금융업 등이 모인 지주사 시스템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입니다. 자산 규모가 140억 달러, 하나로 17조 2620억 원에 달해 우크라이나에서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가 맞닥뜨린 손실은 하나로 약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침공 보름 만에 10조 원이 넘는 재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부자 순위에서도 기존 100위에서 327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 규모는 10일 기준 55억 달러, 약 6조 7,8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아흐메토프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주유소 등의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8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축구팀인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구단주이기도 한 그는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장악하면서 축구장도 잃었습니다. 아흐메토프 회장은 15일 만에 무려 10조 원을 잃었음에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견디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생존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침략을 멈추기 위해 군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대표들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브스는 그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비공개 지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는 전시에 맞게 운용하고 있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은 사람들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통해 식수와 먹을거리 등 구호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흐메토프 회장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휴전 및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라면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이곳에서 행하는 러시아의 모든 행동이 반인륜적이다.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맹폭으로 폐허가 된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어떤 끔찍한 시나리오에 직면해도 사업과 국가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아흐메토프 회장의 선택은 각종 경제 제재로 손실이 발생하자 조국을 등지려는 일부 러시아 신흥재벌의 행보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10일 러시아 부자들이 서방의 제재를 피하려 아랍에미리트로 몰려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초강도 경제 제재로 스위프트 배제가 시작되자 자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지로 사업장 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몰려드는 러시아 부자들 때문에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부자들은 당초 유럽연합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차기 목적지로 두바이를 선택한 것은 중동 국가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비교적 중립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억만장자들은 이번 사태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날렸습니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최상위 부자 20명의 총 자산 중 3분의 1에 가까운 800억 달러, 하나로 98조 6,800억 원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증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독한 오판이 국가의 존망을 흔들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조국 수호를 위한 뜨거운 열망이 치솟는 가운데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에서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뉴스 영상 캡처가 자막과 함께 돌았습니다. 젤렌스키 당시 후보는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본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 돌풍의 주역으로 꼽혔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왔던 그는 2019년 4월 대선 1차 투표를 마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투표장을 나섰습니다. 투표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은 젤렌스키 당시 후보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들 중 국내 언론 특파원은 젤렌스키 당시 후보에게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후보는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웃에 독재국가인 북한이 있음에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발전할 수 있고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들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마음속에 한국처럼 꼭 성장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날 조국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로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선 7년 전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다룬 TV 광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고용주연맹이 2015년 11월 공개한 이 광고엔 전쟁 후 경제적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로 우뚝 서게 된 성공기를 담았습니다. 광고에선 전후 절망적인 수준의 경제 현실에 처했던 한국인들이 가발 수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매했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수출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용주연맹은 이 광고를 통해 한국은 세계 6대 수출 강국이자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했다며 한국도 해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던졌습니다. 현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영웅적 행동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번처럼 전격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조용히 다른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바이든은 능수능란했고 결정적 판단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역사적 순간의 중대함을 이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제재 목록에도 없는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를 거대 석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예술 등 제재에 속하지 않는 일반 분야에서조차 솔선수범해서 러시아를 지구촌에서 왕따시키는 모습입니다. 중립국이라는 국가 정체성까지 잠시 접어두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에 나선 스위스를 비롯해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국민들의 무력에 맞서는 저항과 평화에 대한 염원은 냉철한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전 세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한 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전체주의에 밀려 주춤했던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에 안달이 난 푸틴은 앞으로 더욱 잔혹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학살하며 우크라를 점령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꺼져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준 우크라 국민들의 영웅적 행동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여 영원하라. 이상 지훈TV였습니다.